1점 운명의 밤 구원자의 더 1.1 라운지 37 김수연의 삶은 언제나 성실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내과 의사. 그녀의 하루는 군더더기 없이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아들 서준의 도시락을 싸고 오전 7시부터는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병원 복도를 쉼 없이 걸어 다니고 차트를 정리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그녀 안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퇴근길 늘 지나치던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바 라운지 37이라는 이름 아래 희미한 불빛이 유혹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돌아보지 않았을 그곳에 문틈 사이로 보인 한 남자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구석 테이블에 깊숙이 몸을 묻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조명 아래 비친 옆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마치 절망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했다. 수연은 마치 오래전 자신의 외로웠던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직업인 그녀였지만 그날은 유독 마음을 먼저 치료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1.2 치명적인 달콤함. 수연은 흰 의사 가운 대신 입고 있던 단정한 코트를 여미고 그에게 다가갔다.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이 시간에 혼자 독한 술을 마시면 속만 상해요. 제가 딱 봐도 간이 SOS 치는 얼굴이라서요. 준수가 고개를 들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예상대로 부드럽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게 상처받은 듯 불안정했다. 의사세요? 제 간이 위험한 건 어떻게 아셨죠? 수연이 피식 웃었다. 직업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예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남자는 윤준수.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며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서 너무 힘들다고 10년 동안 사귀었는데 승진이 빨리 안 된다고 결혼은 힘들겠다고 그 친구가 떠났어요. 그는 자주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늘 10년 묵은 슬픔이 맺혀 있는 듯했다. 수연은 그 미묘한 결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준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수연은 매번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의지했다. 그가 그녀에게 털어놓는 솔직한 나약함은 수연에게 구원자라는 치명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준수가 말했다. 수연 씨, 당신 없으면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저를 다시 살게 해준 수호천사예요.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다. 수연은 자신이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다. 내가 저 외로움을 채워주면 그는 나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헌신할 거야. 그녀는 사랑이 아닌 채무 관계 위에 결혼이라는 환상을 쌓기 시작했다. 2점 사랑. 너무 빨리 온 결말. 2.1 6개월의 맹신.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수연이 지친 하루를 끝내면 준수는 그녀에게 당신이 내 쉴 곳이라며 안겼다. 만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준수는 수연에게 불쑥 프러포즈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 손 놓지 않을게요.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해준 건 오직 당신뿐이에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다.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다. 수연아, 사람이 저렇게 빨리 회복될 리 없어. 넌 지금 그 사람의 응급실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상처가 아물면 그는 응급실을 떠날 거다. 동료 의사들도 말했다. 결혼은 너무 빨라. 사람의 밑바닥을 볼 시간도 없었잖아.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헌신과 진심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고 맹신했다. 그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수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수연의 부모님은 이 결혼이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수연은 몰랐다. 이 남자랑 10년 사귀었던 정수진이라는 여자가 이 결혼식에 와서 희미한 미소를 띠고 구경하듯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 여자는 사실 준수를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2.2. 결혼 후 8년, 멀어지는 눈빛. 결혼 후 8년, 둘은 겉보기엔 평범하게 잘 살았다. 아들 서준도 태어났다. 수연은 직장과 육아, 살림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능력 있는 아내로 불렸다. 하지만 준수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기 일쑤였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도 잠자리를 거부했다. 아이의 이야기에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라도. 준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아니, 아무 일 없어. 준수는 수연을 피했고 수연은 애써 외면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혹시 너무 지쳐 보여서? 2.3. 칼날 같은 폭탄 선언. 균열은 결국 폭발했다. 어느 날 저녁, 준수는 현관에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수연이 당황하여 물었다. 여보, 어디 가요? 말 안 했잖아요. 준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출장 아니야. 나 따로 나가서 살래. 수연이 믿을 수 없어 소리쳤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애는 어떡하고? 준수는 단호했다. 애는 내가 키워. 생활비는 매달 보내줄게. 수연은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유라도 말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준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준수가 말했다.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지옥 같아. 나 우울증 올 것 같아. 그냥 내가 싫어졌어.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지옥, 8년을 헌신한 자신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심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현관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에서 들려오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3. 진실의 문을 열다 재산 명세서의 충격. 3.1. 이상한 금융 흐름. 준수가 집을 나간 후 수연은 억지로라도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아이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냉철한 의사의 시각으로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부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액의 돈이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수진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부동산 관련 대출금 상환과 별도로 3억 원과 2억 원이 한 번에 인출된 기록을 발견했다. 수연의 머리가 띵했다. 정수진. 그 이름은 준수가 술집에서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10년 사귀고 헤어졌다고 했던 그 여자였다. 실수일 거야. 아니면 투자. 수연은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3.2. 후배의 고백. 수연은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준수의 직장 후배이자 자신과도 친했던 민정에게 조심스레 연락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정아, 혹시 정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준수 씨랑 관련된. 민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선배, 저 정말 죄송해요. 형부. 정수진 씨랑 같이 살아요. 회사는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은 숨이 멎었다.
뭐라고? 민정이 울먹였다. 그 여자가 형부를 못 잊는다고 다시 찾아왔대요. 그리고 형부가 강남에 3억짜리 아파트 전세 명의도 해줬고요. 약국도 내줬다고. 총 5억 이상 나갔어요. 수연은 카페 테이블에 엎드린 채 소리 없는 통곡을 했다. 5억. 그녀가 서준의 교육비를 아끼고 시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다. 자신에게는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하던 남자가 그 여자에게는 5억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3.3. 허망한 거지. 밤새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등록증까지 모두 확인했다. 모든 것이 증거였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때 준수가 처음 자신에게 했던 치명적인 말이 떠올랐다. 당신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수연은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구원 본능이 아니라 그녀의 경제력과 안정감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미련이 딱 하고 끊어졌다. 눈물은 사라지고 차가운 의사의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4점 마주한 적 약국에서의 대면. 4.1 정수진의 도발. 수연은 며칠 후 정수진이 개업했다는 강남의 약국을 직접 찾아갔다. 오후 3시 약국 안에서 정수진은 흰 가운을 입은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완벽한 미소, 세련된 차림.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듯 당당하고 우아했다. 고객이 나가자 수연은 정수진의 앞에 섰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수진 씨 맞죠? 저는 윤준수 씨의 아내 김수연입니다. 정수진의 얼굴에 잠시 당황하는 빛이 스쳤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팔짱을 끼고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이제야 오셨네요. 좀 늦으셨네요. 부인님.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무슨 뜻이죠?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이유가 궁금해서 왔어요. 정수진은 가볍게 어깨를 올리며 도발했다. 이유요? 준수는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그 남자, 저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이 해줄 수 없는 특별함이 저한테 있거든요. 수연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한 아이의 아빠가. 정수진은 수연의 말을 잘랐다. 사랑엔 예의 같은 거 없죠. 누가 더 간절한지만 남아요. 그리고 준수는 나한테 절박했어요. 당신이 준수한테 해준 건 그냥 따뜻한 밥과 병원 놀이밖에 없잖아요.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수연의 심장에 꽂혔다. 4.2 복수의 결심. 수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 준수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비웃었던 공범자였다. 수연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비웃음이었다.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법정에서 증명해봐요. 나는 당신이 준수에게서 받은 5억과 그 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농락한 대가도 치르게 할 거예요. 정수진은 수연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해보시든가요. 당신 같은 착한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준수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아무 대답 없이 약국 문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5점 무너지는 남자, 변하는 여자 탐정의 보고서. 5.1 별거 2년의 냉혹함. 수연은 준수와의 별거를 공식화했다.
겉으로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복수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 준수는 어쩌다 한 번씩 아들의 학교 행사에 나타나 얼굴만 비추고는 급히 사라졌다. 아들 서준은 완전히 아빠에게 마음을 닫았다.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쓴 편지도 안 읽어. 내가 싫은 거지? 수연은 서준을 보며 힘을 냈다. 내가 버려지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아이가 상처받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5.2 마지막 탐정의 보고 확장. 수연은 준수와 정수진의 관계를 완전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문 탐정을 고용하여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고 모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며칠 후 탐정이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탐정이 말했다. 수연님, 정수진 씨는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남편과 법적 혼인 상태이며 준수 씨를 갖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뭐라고요? 이혼 안 했다고요? 탐정이 말했다. 네.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이준수 씨를 보험이자 ATM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외도를 알긴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수 씨의 5억은 말 그대로 호구 비용이었죠. 그 여자분은 남편분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마 슬프지도 않은 허탈함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10년 사귄 여자에게 버려진 불쌍한 남자. 그 모든 것이 준수가 나를 낳기 위해 던진 미끼였고 정수진의 공작이었다. 나는 그들의 10년 넘는 수뇌보에 껴서 방해하는 방해자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완벽한 무대 위에 선 어리석은 구원자 역할이었다. 8년의 시간, 나의 모든 헌신이 이들의 잔인한 시나리오를 위한 배경음악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자존과 정의의 회복이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수연은 피해자에서 심판자로 완전히 변모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래, 이제부터 제대로 복수해 주겠어. 나의 8년을 되돌리겠어. 6점 심판의 시간. 병실의 거래 확장. 6.1 사고와 배신. 수연이 복수를 준비하던 중 운명이 그녀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던져주었다. 준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새벽 2시 간호사의 다급한 전화가 그녀를 병원으로 이끌었다. 준수는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으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수연은 8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그에게 달려왔지만 처음엔 연민이 또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 냉정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같이 오신 여자분이 수술 동의서만 쓰고 바로 가셨어요. 환자분은 계속 그 여자분을 찾으시는데 수연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분리할 때는 도망가는 거구나.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다 죽게 생겼으니 더 이상 나올 돈도 없고 그래서 도망갔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나를 보험으로 생각한 거구나. 마지막까지도 나를 이사와 아내라는 가장 안전한 방패로 이용하는구나. 6.2 위선적인 회계와 수연의 반격, 극적 대사 강화. 3일 후 준수가 병실에서 깨어났다. 수연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팔짱을 낀 채 병실 문 앞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수연아, 미안해. 그 여자가 내가 다치니까 바로 도망갔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 얼굴이 보고 싶더라. 서준이 얼굴이. 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병실의 온도를 낮추는 것 같았다. 그래서요? 10년 전 여자친구에게 버려지니 8년 전에 당신의 상처를 구원해 줬던 나를 다시 찾는다는 건가요?
당신이 나에게 뭘 잘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건 8년의 지옥과 5억이 넘는 빚뿐이에요. 준수는 울먹이며 매달렸다. 내가 미쳤었어. 10년 전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났었어. 이제야 알았어. 수연아,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제발 용서해 줘. 다시 시작하자. 평생 죄책감 안고 살게. 내가 정말 잘할게. 수연이 싸늘하게 웃었다. 당신이 나를 찾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 때문이죠. 정수진 씨가 도망가자 가장 안전하고 돈 많은 응급실인 나를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요. 당신이 만든 상처를 덮기 위해 타인의 헌신을 이용하는 방식. 수연은 탐정 보고서를 준수의 침대 위에 던져놓았다. 정수진의 법적 혼인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서류였다. 수연이 덧붙였다. 편안함.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당신이 나에게서 빨아먹던 안정적인 젖줄이었어요. 이 서류를 보세요.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여자, 정수진 씨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버려진 불쌍한 남자가 아니라 유부녀에게 소가 5억을 헌납한 비참한 불륜남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지옥 같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이미 지옥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심판자예요. 당신은 그 여자와 남편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노란한 광대라고요. 당신을 그 여자가 갖고 놀다가 단물 다 빠지니까 또 버린 거라고요. 준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거짓말이야. 수진이가 이혼했다고. 수연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위자료 3억 원과 양육권을 모두 받아낼 겁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및 경제적 손해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수연은 돌아서서 병실 문을 열었다. 수연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이제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병실을 떠났다. 뒤늦게 후회와 절망이 그의 전신을 덮쳤지만 이미 그의 구원자는 떠나고 없었다. 7점 법정 심판의 벼락 7.1 재판정의 냉기 준수와의 이혼 소송은 한 달 뒤에 진행되었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수연은 변호사와 함께 정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평정심과 복수의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수진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 있었다. 정수진은 처음의 당당함은 사라진 채 흰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수연은 법정에서 준수와 정수진이 주고받은 메시지, 5억 원의 송금 내역, 그리고 정수진의 혼인 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준수의 지옥 같다는 발언까지 증거로 사용했다. 수연의 변호사는 준수의 외도가 고의적 기망을 동반한 행위였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7.2점 판결.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준수와 정수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판사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윤준수는 유책 배우자이며 원고 김수연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자녀 서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승리였지만 기쁘지 않았다. 8년간의 허망한 세월이 3억 원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다. 정수진에 대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수진이 준수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상당액은 불법적인 재산 증여로 인정되어 회수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약국 허가도 취소되었다. 정수진은 패소의 충격으로 법정에서 흐느꼈고
준수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을 뒤로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몇 개월 후에 정수진은 결국 남편으로부터도 이혼당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드디어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8점 다시 나로 산다 메디라운지 8.1 새로운 도전 이혼 후 1년 수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벗고 자신의 비전을 담은 작은 병원을 열었다. 이름은 메디라운지. 단순한 신체 치료를 넘어 지친 마음까지 돌보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 김수연 내과를 간판에 걸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꼬리표 대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상징했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탁월한 실력과 끈기 있는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진료 방식은 입소문을 탔고 병원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구원자가 아닌 오직 김수연 그 자체였다. 8.2 사랑이 아닌 이의 심화.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후 병원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태석, 그녀의 대학 후배이자 험난했던 이혼 소송 기간 동안 그림자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녀의 강인함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의 응급시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태석이 미소를 지었다. 선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병원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마치 선배 마음 같네요. 따뜻하고 편안한. 수연이 활짝 웃었다. 응, 이번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시작했어. 이태석,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부족해서 버려졌다는 죄책감이었어. 태석은 조용히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하얀 백합을 건넸다. 선배,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헌신과 진심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악의적인 투자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선배는 이제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선배 자신으로 빛나면 돼요. 제가 옆에서 선배의 온전함을 존중하며 지켜볼게요. 수연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태석의 말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여는 열쇠 같았다. 준수가 그녀에게서 구원을 원했다면 태석은 그녀의 자립과 온전함을 존중했다. 이 남자의 눈빛에는 8년 전 준수에게서 보았던 그 결핍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결핍의 채움이 아니라 존중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9점 해피엔딩 시련이 낳은 선물 감동적 마무리. 밖에서는 아들 서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이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수연은 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환하게 웃는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이 달려와 수연의 품에 안겼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병원 냄새 좋다.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는 더 이상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냄새였다. 수연은 아이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서준아. 이제 엄마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엄마는 강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할 거야. 그녀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김수연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여자.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가장 귀한 선물을 얻었다. 사랑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복수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나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그녀의 발끝엔 새로 핀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꽃의 이름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꽃잎을 밟고 희망을 향해 걸어 나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의 통쾌한 복수와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